자, 남자가 몇 명 있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6페이지에 있는 확통 바이블이죠. 그죠? 66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남자가 몇 명 있대요? 6명 있고요. 여자가 몇 명 있대요? 4명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중에서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4명의 위원을 뽑을 건데 남자에서 2명 뽑고 여자에서 2명을 뽑고 싶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6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2명 뽑고요. 여자에서 몇 명 뽑아요? 2명 뽑아요. 그럼 여기 답이에요. 이런 거 계산을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오케이? 두 번째, 특정 2명. 누구지 몰라.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머리에 뿔난 새끼가 2명 있대. 그 새끼 2명을 뽑아놓으래. 그럼 실제로 뽑을 수 있는 건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만 뽑는 거니까 10C죠 뭐. 아니다. 2명 이미 뽑혔으니까 8C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마지막.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 문제 딱 요거 하나만 풀면 돼. 여자가 적어도 1명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에서요. 오케이? 자, 이제 들어봅시다. 사실 정확한 풀이를 먼저 안 하고 잘못된 풀이를 먼저 하니까 이 새끼들이 날 잘못된 풀이만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풀이는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남자 6명 중에서만 4명을 뽑은 경우를 빼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요게 답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논리를 하나 세워볼게요. 제가 확통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랬어요? 그럴듯한 논리가 생겼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잘못된 그럴듯한 논리면 제가 좆된다 그랬지. 자, 지금부터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를 한번 세워볼게요. 여자가 최소 1명은 뽑혀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뭘 해요? 4명의 여학생 중에서 일단 1명을 뽑아놔요. 그럼 이미 여학생 1명 뽑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9명의 무슨 학생 중에 9명의 남자 여자 중에 몇 명을 추가로 더 뽑아요? 3을 더 뽑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이 뽑혔죠? 여자가 없을 확률이 있나요? 없죠. 왜 최초에 그냥 첫 번째 1명을 뭘로 뽑아놨으니까 이미. 여학생을 1명 뽑아놨으니까. 여학생 미리 1명 뽑아놓고, 왜 여학생 1명 이상 뽑아달라고 하니까. 여학생 1명 먼저 뽑아놓고,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섞어가지고 그냥 몇 명 뽑아서 3명을 뽑아서 만든 거니까, 여학생이 최소 몇 명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명 이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풀이 같죠? 근데 이게 틀린 거라고요. 왜냐고요? 봐봐요. 여기서 A라는 여학생을 뽑고, 뒤에서 여학생 B와 남학생 A, 남학생 B를 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B가 뽑혀 있네요. 현재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근데 처음에 뽑을 때 B 여학생을 뽑고 그 다음에 뒤에서 뽑을 때 A 여학생과 A 남학생, B 남학생을 뽑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같아요. 맞죠? 근데 뭐가 돼요? 다른 걸로 카운트되고 있어요. 왜? 여기서 A 뽑은 경우랑 여기서 B 뽑은 경우랑 여기서 C 뽑은 경우랑 여기서 D 뽑은 경우 각각의 경우에서 다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이런 논리를 세워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복을 카운트해내야만 해요. 근데 이 중복 카운트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일단 풀 때 나중에 문제에 따라서 정말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 될 때 중복 카운팅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셨어요? 아마 옆에 있는 그 문제 유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런 건 또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6명 있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여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대요. 순혈이죠. 제가 지난번 순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순혈하고 이제 조합억 사이에 이제 뭘 따져볼 거냐면, 봐봐. NPR은 뭐였냐면, N 팩터리얼에다가 N-R의 팩터리얼인가요? 맞아요? NCR은 뭔가요? N 팩터리얼에다가 N-R의 팩터리얼에다가 R 팩터리얼인가요? 사실 배운 순서는 순혈에서 조합 순서로 배웠는데 논리의 순서는 앞으로 뭘로 세울 거냐면 우리는 조합과 순혈의 순서를 세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세운다면 NPR이라는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이 NCR에다가 곱하기 뭘 곱하면 돼? R 팩터리얼을 곱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보세요. 얘는 뭔데요?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단계를 팍 나눠버리는 거야. R개를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거잖아. R개를 뽑으세요. 그 R개를 줄 세우세요로 바꿔서 세우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은 수녀는 뭐 해도 되는 거야? 아, 몰라도 되는 거야. 됐어? 아, 수녀 몰라도 된다니까. 조합하고 그냥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조합하고 팩터리를 걸면 그게 뭐니까? 결국엔 수녀는 되는 거잖아. 얘도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문제야. 의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뽑고 줄 세우세요. 한 방에 하려 하지 마세요.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면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뽑은 다음 줄 세우세요. 요 논리로 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자, 뽑자. 그럼 남학생 3명을 뽑아. 6C3 곱하기 여학생 2명을 뽑아. 그럼 몇 명이 뽑아져 있어? 5명이 뽑아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 5팩터리얼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 거 가봅시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뽑아가지고 원형의 식탁에 앉으기 때문에 무슨 순열? 원순열 등장. 괜찮아요? 일단 뽑읍시다. 원순열을 걸을 겁니다. 첫 번째 학생, 나 뽑혀있는 내 학생한테 첫 번째 학생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어디 앉을래? 선택지 몇 가지? 한 가지. 나머지는 몇 팩터리얼? 3팩터리얼.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문제의 답이라고. 뭐가 걸려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열이 섞여있는 문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줄 세운 건 그걸 원순열을 하고 뭐 염주순열은 뭐 다 필요 없다 이거지. 뭐 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뽑고 나서 줄을 세우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봐라. 순열은 몰라도 된다는 소리야 이제. 뽑으세요. 줄 세우세요. 뽑으세요. 줄 세우세요. 이걸 두 단계로 나눠서 하자고. 됐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 그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조나누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쓰더라? 분할과 분배. 자, 분할 분배 연습만 하시면 돼요. 진짜로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제가 수학하에 분할 분배 설명해 놓은 그 수업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도 좋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이해해 보셔도 좋아요. 자, 갑시다.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얘를 뭘로 나눠보겠대요? 2명, 2명, 3명.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일단 뭘로 쪼개?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묶거나 남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묶거나 3명 중에서 남은 3명을 묶거나. 됐지? 아, 선생님 이거 1인데 그냥 곱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곱해야 돼. 특히 분할 분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곱하는 거야. 아셨죠? 해놓고 뭘 해야 돼? 봐봐. 여기가 A, B가 있고 여기가 CD가 있는 경우랑 여기가 CD가 있고 여기가 A, B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즉 중복이 발생한 거라고. 그래서 뭘로 나눠줘? 뒤에 숫자가 같은 게 2개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얼마 하는 거야? 뒤에를 그 2개만큼의 팩터리얼로 나눠서 중복 카운팅을 해주는 거야. 괜찮아? 이게 뭐야? 분할이야. 여기까지가 뭐? 분할. 분할과 분배는 절대로 섞지 않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이라고 하는 조합론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간혹 분할 분배를 섞어서 한 방에 가는 방법도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 헷갈리니까. 알았지? 그러려면 조합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 알았죠?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를 추가한 거야. 야, 나누어 놓지 말고 3명한테 한 팀은 뭐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한 팀은 교무실 청소하고, 한 팀은 뭐라 하라고 해?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눠져 있는 애들한테 이제 이 태스크를 집에 갈지, 화장실 청소할지, 교무실 청소할지를 뭐 해줘야 돼?
이렇게 할당해줘야 되지.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분배라고 불러. 오케이? 용어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우리끼리는 분할 분배를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럼 뭐 해주면 돼? 3팩토리얼 해주면 되잖아. 나눠주는 거니까 3명한테. 누구한테 화장 청소를 맡기지? 선택지 3가지. 누구한테 교물 청소를 맡기지? 선택지 2가지. 누구를 집에 보내지? 남아있는 한 명 집에 가면 되니까 뭐 선택지 1가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예제 3번에 있는 문제는 A팀, B팀, C팀이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야 끝나는 거야. 왜? 팀에다가 뭐 이름 딱 명찰 달아버렸잖아. 근데 얘는 뭐야? 그냥 나누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 게 뭐고? A팀 2명, B팀 2명, C팀 3명 나누 요게 분배고 분배까지 마친 상황인 거고 얘는 뭐야? 나누만 놔. 다 동등해 지금. 나누는 세 팀이 아직 뭐가 뭘 할지 몰라. 이해돼? 여기까지가 뭔 거야? 분할인 거야. 이해 되셨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둘 셋 나눠가지고 차가 있는데 세대가 있는데 야 나눠 태워 이런 분배까지 가는 거야. 나눠놔 그럼 분할인 거고. 보트를 태워 나눠 태워 그러면 어떤 보트 탈지 결정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는 거야? 팩터리얼이 붙어서 분배로 바뀌는 거야. 됐죠? 이게 분할과 분배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명이 있는데요. 2명, 2명. 3명, 3명으로 나눠보래요. 이런 쪽으로 계산만 합시다. 10시 2에다가 12명 해가지고 2명을 더 넣을까? 이렇게. 집중! 12명의 컨비네이션이, 10명의 컨비네이션이, 8명의 컨비네이션이. 됐지? 그 다음에 6명의 컨비네이션 3, 3명의 컨비네이션 3. 여기까지 해놓고 뭐까지 해야 분할이 끝나는 거야? 나눠줘야죠. 됐어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2명인 게 3팀, 3명인 게 2팀이니까 뭘로 나눠줘? 3팩터리얼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곱하기 뭐? 2명 것 때문에 2팩터리얼로 한번 나눠주세요. 여기까지가 분할이 끝난 겁니다. 조금 복잡한 케이스까지. 그 다음에 뭐까지 걸어주면 이제 분배까지 걸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몇 개의 팀? 5개의 팀을 승용차를 나눠 태우는 거예요. 승용차는 뭐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고 오래된 차도 있고 아니면 뭐 운전수가 완전 터프 드라이버는 사람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뭐 5팩터리얼로 곱해주고 나면 뭐가 돼? 분배까지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까지가 분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 됐어요? 이게 이제 분할 분배 문제. 이게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뒤로 넘어가십시다. 함수의 개수.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뭐 아까 말했잖아. 사탕 접시 문제. 같은 사탕 같은 접시, 같은 사탕 다른 접시, 다른 사탕 같은 접시, 다른 사탕 다른 접시. 요 4개 분할하는 거. 플러스 함수. 그냥 함수, 1대1 대응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 함수에 뭐 중복 붙어 있는 경우 치역이 공역과 일치해야 되는 함수, 뭐 역함수가 뭐인 함수, 합성함수가 뭐인 함수.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다음번에 몰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조합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한다 그랬죠. 토너먼트. 이야, 이게 토너먼트가 이제 분할 분배 문제라고 풀어도 되는데 그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분할 분배 문제로 이 토너먼트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너먼트를 다루는 그냥 방법, 이것도 사실은 수학하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봅시다. 첫 번째 대진표, 그 토너먼트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일반 순열처럼 처음엔 취급을 하세요. 그럼 5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5팩터리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중복을 카운팅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중복 카운팅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요 둘이 뭐해? 자리 바꿔봐야 똑같은 대진표 아니야? 그러니까 2팩터리얼. 요 둘이 자리를 바꿔봐야 똑같은 대진표 아니야? 그래서 또 2팩터리얼. 이게 답이야. 됐어. 절대 안 어려워. 하나 더 해볼게. 따라오고 있냐? 오케이.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해. 이렇게 생겼어. 해볼게요.
뭐부터 세운다고? 그냥 6팩터리얼 한다고. 괜찮아? 요 둘이 자리 바꾸면 뭐 돼? 똑같은 거야. 그래? 너 2팩터리얼. 너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야. 너도 2팩터리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뭐가? 그렇지. 요거랑 요게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 한들 뭐해? 똑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2팩터리얼을 해줘야 돼.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괜찮겠어요? 아니야. 요건 구조가 달라. 바꿀 수가 없어. 바꾸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야. 아예 바꿀 수가 없어. 얘랑 얘랑이 구성이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받아들이기를. 그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림을 바꾸는 거하고 달라.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림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림이 바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야. 사람이 여기 있던 놈들이 그대로 모양을 갖춰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놈들이 모양을 그대로 갖춰서 여기로 왔을 때 똑같다는 논리로 나눈 거야.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여기로 가니? 세 개인데 여기 있는 자리가. 그럼 불가능하지 이거는. 구조가 다른데. 갈 수가 없지. 똑같은 모양으로. 이해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괜찮아요? 원래는 제가 항상 이 문제를 풀 땐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귀엽죠? 이게 이제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 솔직히 이거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비하거나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토너먼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라요. 굉장히 정확하고 실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딱 익혀지고 나면. 근데 뭐 이걸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고 분할 분배로 배워야 된다. 물론 분할 분배로도 풀 수 있으면 좋겠죠. 다양한 방법을 아는 건 수학에서 늘 오르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못 푸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문제도 저렇게 되는구나. 다 보여드릴게요. 아셨어요? 안 되는 건 없다. 오해하지들 마시라.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언지를 드립니다. 예제 6번 봅시다. 이거 다 풀었다. 그죠? 아까 개념 설명에서 다 풀었습니다. 지금 이게 82페이지 이제 예제 6번인데 우리가 이미 얘를 10개짜리로 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뭡니까? 음이 아닌 정수니까 3H 10이죠. 양의 정수, 즉 자연수니까 이건 3H 7인가요? 간단한 거니까 치환 쓰지 않았습니다. 복잡해지면 뭘 써야 된다고요? 치환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되게 따라오고 있지? 뒤로 넘어갑니다. 요건 이제 경우를 나눠보라는 얘기인 건데요. 보십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할 만한 건 영상으로 할 거고 아니면 다음 수업 시간 딱 왔을 때 내가 어찌됐든 수업 원래는 2시간 반 또는 2시간으로 이 특강을 잡을까 이렇게 세팅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3시간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놓고 끝에 풀고 가는 30분을 빼더라도 문제 풀고 가는 30분을 빼더라도 앞에 30분 정도는 그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아주고 싶어서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개념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갑니다. 예제 7번.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아까 우리는 물론 더미 변수 사용하는 걸 더미 변수를 써서 부등식을 등식으로 전환하는 걸 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부등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곱이 8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경우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건 제곱이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는 1번 w는 얼마거나 0이거나 w는 1이거나 w는 얼마거나 2거나 w 3 되면 안 되는데? w가 3이 돼버리면 뭐 되는 거야? 물론 오메가라고 읽어도 되는데 우리 w라고 읽읍시다. 연관성에서 w가 3이 돼버리면 xyz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8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대로 계산하면 w가 0이래요? 그럼 이거 없는 거잖아. 요때 계산해야 될 거는 요게 얼마입니다. 8입니다를 계산하는 거고. 그쵸? 요거는 x 더하기 yz 더하기 z가 얼마입니다를 계산하는 거고 7입니다를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입니다를 6입니다를 계산하는 거지. 미안해. 제곱 안 했어. 4 맞아? 4네. 4를 되는 게 계산하는 거. 요거는 그럼 얼마야?
지금 자연수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였죠? 맞죠? 그럼 얼마? 3H 8 그리고 선택지 3H 7 그리고 4H 어우 미쳤나봐 3H 얼마? 4 요거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해보면 얼마? 9C 7 따라서 9C 2 이렇게 됐죠? 뒤로 넘어가 봅니다. 어머나 나왔네. 이제 이게 뭐야? 우리는 이걸 뭘로 풀어볼 거다? 치환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치환으로. 자 보세요. x가요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 개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10의 해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가난한 가족이 가난한 과일 가게에서 가난한 과일을 사는 그 과정에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걸로 치자면 사과 몇 개 이상? 사과 1개 이상? 배는 2개 이상? 감은 3개 이상 사라는 상황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일단 사과 하나 담아놓고 시작. 뭐도 2개. 배 2개 담아놓고 감 3개 담아놓고 시작. 그럼 실질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선택지는 3개지만 선택 개수는 몇 번으로 줄어버린 거야? 4번으로 줄어버린 거잖아. 4번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근데 이거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자고. 뭘 하는 방법? 치환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x를 뭘로 치환할 거야? x-에 더하기 1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x-가 빵이면 x는 1개. x-가 1이면 x는 2개. 이렇게 되니까 x-가 의미 아닌 정수의 1을 가질 때 x의 개수가 등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y-에 뭐? 더하기? 그렇지 2로 해야지 y-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지. 왜? 이러한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심플하고 좋은 상황은 무슨 상황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 중복조합 적용으로 답이 나오잖아. 하나 더. 그럼 z는 뭘로 넣을래? z는 z 더하기 3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 더합니다. 이제 요식을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치환 조건에. 그럼 뭐가 돼? 요건 x 더하기 1 y 더하기 2 z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10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어진 상수 오른쪽으로 싸그리 넘겨버리.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4가 되면 좋겠고 실질적인 문제는 따라서 3개의 선택지 중에서 몇 개 고르기? 4개 고르기. 아까랑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 함수의 개수네요. 아까 말했죠? 함수의 개수를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싹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풀 거라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 사탕접시 문제, 그리고 이항 정리가 정리될 거예요. 이항 정리는 뒤에 예제곱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담 없는 과목인 단원인 것 같지만 사실상 문제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은 관계로 뭘 좀 해볼 거냐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토너먼트 하나 해볼까요? 조건 걸려있는 토너먼트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75페이지를 보세요. 여긴 왜 이투스 고등학교가 아니고 청설고등학교일까요? 그 확동 보면 이 저자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바이블을 쓴 사람들의 저자들이 이름이 중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재밌는. 근데 청설이 원래 모르는구나. 이투스가 원래 청솔학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예전으로 치면 대성학원, 종로학원, 청솔학원 이렇게 3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3대장 학원 중에 하나가 청솔학원이고 그 청솔학원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온라인 사업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투스예요. 그러니까 이투스라는 거의 전신이 누구예요? 청솔학원이에요. 청설고등학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가 등장하면서 메가스터디가 등장을 해서 막 평정을 한 느낌이지.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뭐가 또 등장을 해보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모르는구나. 아직 고3 아니라서 여러분 별로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시대인재라고 하는 학원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시대인재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입니다. 신생학원인데 엄청 잘 나갑니다. 자 봅시다. 자 뭘 보냐. 청소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6반까지 6개의 학급이 다음과 같은 표로
대진을 하겠대요. 자, 갑니다.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사실 이 문제는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 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말라. 왜냐고? 일반과 2반이 무조건 1회전에서 맞붙어야 된대. 이 조건에 의하면 야 1반과 2반은 여기 배치되면 돼, 안 돼? 돼? 이건 1회전이야? 준결승이야. 환장하는 거지. 이제 환장하는 거야. 이걸 1회전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한 번 이기면 결승전인데 그 새끼가 1회전이냐고. 이 새끼들 두 번 이겨야 결승전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조건으로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약간의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해요. 오케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얘는 얘 입장에선 여기가 1회전이지만 얘들 입장에서 1회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바라보는 1회전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거야. 그래서 문제가 약간의 소지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저기도 뭘로 보고 풀 거냐면 1회전으로 보고 풀게요. 아셨죠? 그런 약간의 미미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시작합니다. 이 토너먼트 문제, 대진표 문제를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방법으로 풀 때 핵심 요체는 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복 카운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복이 얼마나 카운트 되어야 되는지 밑에 중복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모양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요거부터 완성하세요. 그럼 절대로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왜 4번을 나누는지 이해가 안 가셨다면 여전히 토너먼트가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왜 4개인지 봅시다. 둘이 자리 바꿔도 하면 가능하죠. 2개 자리 바꿔도 가능하죠. 2개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죠.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가 바뀌어도 뭐가 돼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4번 나눈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는 그냥 여기다가 아무 조건이 없었으면 뭐 팩터리얼 하면 돼요? 6팩터리얼 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걸렸어요. 1반과 2반은 몇 회전에서 맞붙어야 된다? 1회전에서 맞붙어야 된다고요. 자, 1반 나오세요. 선택지를 줄 때 원래는 6가지. 2반 나오세요. 선택지 5가지. 3반 나오세요. 선택지 4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6팩터리얼이었잖아. 근데 요거는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1반이 나와서 선택을 한 거야. 1반의 선택지 몇 가지? 6가지. 맞지? 6가지 상관없어. 중복은 밑에서 카운트한다. 알았지? 선생님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 안 돼! 그럼 중복을 카운트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빼버리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 카운트는 밑에서 다 했어. 중복 신경 쓰지 마. 우리 줄 세우기만 할 거야. Understand? 그럼 일반 선택지는 6가지야. 괜찮아? 2반 선택지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밖에 없지. 왜? 무조건 1반이 선택해서 옆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사실상. 그리고 나서 뒤에 나머지 애들은 조건이 안 걸렸으니까 4팩터리얼 하면 돼. 이게 답이야, 이 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매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위의 순열을 어떻게 매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 아시겠어요? 굉장히 쉬워. 그리고 익혀지면. 그래서 조건이 좀 까다롭게 봐봐. 밑에 보면 막 별일이 다 있지. 2명이 탁구 선수를 해서 뭐 어쩌고 결승전 외에는 시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양쪽으로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양쪽으로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쉬워. 근데 이거 별표 3개짜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갈 거냐면 집중!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요쪽 두 쪽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죠? 부전승 한 명 있고 둘이 붙어서 올라가는 애들 하나 있고. 자 갑니다. 중복 카운트부터 할게요. 둘이 바뀌어도 되니까 하나. 둘이 바뀌어도 되니까 둘. 요 덩어리랑 바뀌어도 되니까 몇 개? 그래서 이 팩터리얼에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들어가야 돼. 됐어? 같은 학급에서는 2명씩 해서 토탈 6명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A반에서 라지 A와 스몰 A, B반에서 라지 B와 스몰 B, C반에서 라지 C와 스몰 C 이렇게 나온 거야. C반? 이상하다 발음이. 앞으로 D반을 사용합시다. 아셨죠? 얘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원래는 6팩이 6이어야 되잖아. 6. 너 선택이 5, 넷, 셋, 둘, 하나 해서 6팩터리얼이어야 되지나. 근데 문제는 무슨 조건을 걸어놓은 거야 지금. 야 같은 반 학생끼리는 결승전에서만 만나게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자 A반에서 선택지 몇 가지? 6가지 걸렸지?
됐니? 그럼 스몰 a의 선택지는 세 가지지. 잘한다. 이해한 것 같다. 그치? 왜 세 가지야? A반이 선택한 사이드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안 남는 거야. 라지 B한테 선택하라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스몰 B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남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하는 거 한 자리.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거 답이야. 한 줄에 풀리는 문제라고. 나누고 막 분할하고 막 이 둘 A하고 같이 섞이지 않게 하고 막 이럴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너먼트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요게 사실 조금 풀어주면 제일 좋은 문제긴 한데, 여자가 적어도 한 명,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사실 포함과 배제도 아마 설명할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뭘 했냐면 중복조합 설명했고요. 그 전에 조합 설명했고요. 조합 설명, 중복조합 설명, 중복조합의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오늘 분할 분배까지 설명을 했고, 토너먼트 문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한다고?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뭐 사탕 접시 문제, 함수의 개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에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확률이 2단원, 그 다음에 통계가 3단원입니다. 근데 통계가 실질적으로 몇 단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2단원밖에 안 돼요. 오케이? 네, 통계가 2단원이고 확통이 2단원인데,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